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입국 심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How long were you staying? 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how long 하면 언제 써요? 기간과 시간 등이 얼마나 오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will you니까 얼마나 하실 겁니까죠, 당신은. 근데 stay니까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How long are you staying? 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거의 의미는 똑같아요.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죠? 그쵸? 이거는 미래 시제예요. will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 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주어져 있는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의 ing. 하지만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미래 시제죠.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예정된 미래,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쓰여져 있는 시제꼴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머무르실 거냐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대답은 for about week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for는 얼마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뭇을 위하여 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동안이죠. 그 다음에 about이에요. about은 대략이죠. 그러면 대략 일주일 정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요 라는 얘기가 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w long will you stay? How long are you staying? For about a week.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will 다음에 you죠. 연음시켜서 will you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그 단어를 1번, 2번 두 가지로 읽어볼 테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staying. 2번, staying. 어떤 게 맞아요? 2번이죠. 2번은 제가 확실히 Y 발음을 하고 잉 발음을 한 거고 1번은 Y 발음을 안 한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Y 뒤에 ing가 붙은 경우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ay 다음에 그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잠 staying 이렇게 되겠죠. 자, for가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요. 이것처럼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 about까지 왔어요. 그런데 뒤에 어가 있죠? 연음하면서 다시 약화할게요. for about a week. for about a week.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how long will you stay? How are you staying?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일주일 정도 머물다고 하는데 일주일도 너무 길어. 그래서 짧게 쉬는 경우가 있죠. For about 2 weeks 하면 자, 아까랑 뭐가 달랐어요? A week 대신에 2 days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틀 정도요. 자, for about 3 days. 3일 정도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I'll stay for about 5 days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다 뭐가 생략됐어요. 주어 동사가 없죠. I'll staying이 생략이 된 거고요. 마지막 문장은 이제 완전 팔, 다리, 몸통, 머리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I'll stay를 넣었어요. 그러면 5일 동안 머무를 겁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For about 2 weeks. For about 3 days. 이거 제가 잘못했죠? For about 2 days죠. 자, 그 다음에 I'll stay for about 5 days. 자, 여러분 여기 I will의 줄임말인 I'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하세요? 보통 I'이라고 하시는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옵니다. 단어가 안 나오면 축약을 안 시켜요. 그대로 풀어놓는데 여기 보시면
뒷단어를 편하게 하시려면 모음이 묵음이 아닌데 모음을 묵음처럼 빼주세요. I'll stay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길게 머물러 볼게요. I'll stay for about a month. 한 달 정도 머무를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앞에까지는 자, 우리가 입국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방문 목적이 뭡니까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머무르실까였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왜냐하면요. 왜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기간을 물어보고 왜 장소를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기간 내에 출국을 하지 않고 그 나라에 머무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기간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stay예요. 그러면 앞에는 how long이니까 얼마나라면 여기는 where니까 어디서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이거 시제가 뭐예요? 전형적인 미래 시제예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쵸? 그래서 미래 시제고요. 밑에 볼게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자, 똑같아요. 어디서 머무를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는 미래 시제고요. 밑에는 뭘까요? 미래 시제 진행형이에요. 왜? 미래 시제인 조동사 will을 쓰고 그럼 뒤에는 본동사가 나와야죠. 우리 진행형 어떻게 만들어요? be 동사에 동사 원형 ing니까 be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stay에다가 ing 붙여서 staying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이 어디서 머무를 예정이냐 과거를 미래를 물어보는 건데 위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냈다면 요 밑에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미래 시제에 진행적으로 머무를 거냐라는 걸 조금 더 세분화돼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ll stay for about a month. Where are you going to stay? Where will you be staying?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네,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답하셔야 되겠죠. I'll stay at my friend's place. 여러분 여기서 place가 나왔는데 보통 place는 장소, 공간이란 뜻인데요. 예, 옛날에는 친구 집에 머무를 겁니다 라고 하면 friend's house를 썼어요. 그쵸? 그런데 요새는 house를 안 쓰고요. 요즘 만들어진 책들에서는 place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공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선 home 쓰지 않아요. home은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을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남은 다 건물로 가는 거기 때문에 house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I'm staying with my relatives. 여러분 relative는 친척인 거 아시죠? 물론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계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런데 여기서는 친척, 그러니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건 가족은 아니고 형제도 아니지만 그쵸, 친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친척들과 함께 머무를 겁니다 라는 얘기죠. 친척들과 함께 머물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것도 시제가 뭐예요?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결론적 나타내는 시제는 뭐였다? 미래 시제. 앞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예,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밑에 보면 I'll stay at the Hilton Hotel. 저는 힐튼 호텔에 머무를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세 개가 다 미래에 머무를 거 아직 안 머물렀어요. 앞으로 머무를 걸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가 will 미래 시제 조동사를 썼어요. 그쵸? 그런데 첫 번째는 풀어놨고 두 번째는 축약을 시켰죠. 두 개가 같은 뜻일까요? 물론 한국말로 했을 때는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죠. 그쵸? 이게 다르잖아.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강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친구 집에 머무는 거고 세 번째는 힐튼 호텔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숙박업소잖아요. 숙박업소는 강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숙박업소가 아닌
나와 관계가 있는 친구의 집에 머물 거다. 그럼 요거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죠? 그래서 풀어놨다라고 보시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말을 하실 때는 뭐 그거를 무시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게 편하는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will stay at my friend's place. I'm staying with my relatives. I stay at the Hilton Hotel. 자, 여기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전치사 at을 썼다면 두 번째는 장소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다 라는 해서 with 전치사를 써준 거죠.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목적이 뭐냐, 얼마나 머무를 거냐, 어디에 머무를 거냐.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번 여기를 오셨냐라는 의미에서 Have you ever been to Canada befor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ever 나오고 before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현재 완료형이죠.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have는 아시다시피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빠져서 의문사를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카나다에 전에 오신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오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완료니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곤을 쓸 것 같은데 여러분 곤을 쓴 거랑 빈을 쓴 거랑이 의미가 달라져요. 곤을 써버리게 되면 갔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버렸다라기 때문에 결과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몇 번 와보셨어요? 와보신 적이 있어요? 라는 경험을 물어보려면 갔다가 온 거잖아. 나는 거기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빈을 써줘야지만 경험이 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카나다에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빈을 쓴 거예요. 카나다에 온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have가 조동사기 때문에 대답은 yes, no로 할 텐데 첫 번 대답은 No, this is my first time.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를 썼고요. 두 번째는요. Yes, this is my third time. 자,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my를 뺐어요. 근데 요번에는 my를 넣었어요. my를 넣게 되면 내가 방문했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my를 빼버리면 그냥 세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돼요. 근데 위에와 맞춰주려고 다시 제가 동영상 만들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my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ever been to Canada before? No, this is my first time. Yes, this is my third time. 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have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ha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장은 문장의 끝이 어떻게 돼요? 얘가 제가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문장의 끝은 올라가요. 그래서 yes, no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is 다음에 is니까 연음시켜서 that is 해주시면 되고요. first가 st고 time이 t니까 두 번째 잠 t 안 할게요. first time. 그럼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No, this is my first time. 이렇게 되겠죠. 자, 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방문을 했다니까 yes로 대답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앞에는 캐나다에 오신 적이 있냐라는 오신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요번에는 Is this your first visit? 자, 여러분 여기서 visit은 명사다 동사다? 이거는 명사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유어는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first 서수죠. 처음의란 뜻이잖아요. 내지는 첫 번째의니까 얘도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내 원래 수사가 서수가 됐던 기수가 됐던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뒤에는 다 누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되지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문이라는 명사겠죠.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방문이십니까? 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땐 대답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문이면 yes가 되는 거고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으면 n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 this is my second trip. 예, 이번이 두 번째 여행입니다. 자, 앞에서는 방문으로 얘기했고 밑에는 출입해서 여행인데요. 여기 출입이 아니고 출입이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 입국 심사를 할 때는요. 무한히 있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날짜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출입은 날짜를 정하고 떠나는 여행, 짧게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두 번째 여행입니다. 그래서 출입을 쓴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s this your first visit? No, this is my second trip.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first가 st고 그 다음에 visit이 b니까 sdb니까 두 번째 생략할게요. first visit.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second이 end인데 출입이 tr이니까 장장 자음이 4개 겹쳐. 그래서 두 번째 d 안 하고 트립이 맞지만 tr 사운드니까 출입. 그래서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보면 No, this is my second trip.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머무는 장소를 묻는 표현으로 교재에서 나온 문장, 그러니까 표현을 교재에서 나온 문장으로 모두 써주세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today's 팁은 young adult예요. 뭘까요? young은 젊은이고 adult는 어른이죠. 젊은 어른이에요. 자, 이게 뭘까? 소비자를 연령별로 세분화시킨 경우 보통은 22세에서 25세까지의 사람을 말하는데 트렌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뭐냐면 트렌드는 뭐예요? 유행이죠. 흐름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영 어덜트라고 하면 22살에서 25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유행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앞쪽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뒤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유동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어떤 소비자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소비자층을 연령별로 좀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집중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그냥 어덜트가 아니라 영 어덜트라고 하면은 네, 22세에서 25세 정도의 사람을 영 어덜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신조어는 영어를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 쪽에도 좀 신조어나 시사용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윈윈이죠. 시사용어도 배우고 영어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